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섬유 분산, 계측기인 OTD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으로 다음 중 광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모두 분산은 단일 모드 광케이블에서만 일어난다. 모두 분산은 다중 모드 광케이블에서만 일어난다. 다중 모드. 헷갈린데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 분산은 광섬유의 재질인 석영, 유리의 굴절류가 전파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변하면서 생기는 거고요. 광소자란 빛을 발생하고 처리하고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자장치다. 광소자, 포토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자연 방출 현상으로 빛을 발생하며 레이저 다이오드는 유도 방출 현상으로 빛을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드가 분산은 전파 모드마다 전파의 경로 도착 시간이 다른 다중 모드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모드 내 분산 또는 색 분산은 서로 다른 파장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 단일 모드 광케이블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드 간 분산은 다중 모드다. 모드 내 분산은 색 분산 또는 재료 분산, 모드 내 분산은 색 분산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는 것처럼 모드 간 분산은 다중 모드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모드 내 분산은 단일 모드 내에서 발생하는 색 분산과 평각 모드 분산이 있습니다. 색 분산을 우리가 크로마틱 디스퍼션이라고 하고요. 재료 분산과 구조 분산을 합쳐서 색 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재료 분산이 이런 표가 있고 색 분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도파로 분산 또는 구조 분산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분산의 개념은 매질 내 파장 성분이 전파 속도가 서로 달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빨전호초 파란보에서 빨강부터 보라가 있으면 이 색마다 서로 속도가 약간씩 틀려서 이런 퍼짐 현상에 의해서 이제 색분산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것이 파장이 0이 되는 그 파장을 영분산 파장이라고 하고요. 색분산은 신호 품질의 왜곡 및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광통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고 단일 모드 광섬유의 중요 성능 제한 요소로서 재료 분산과 구조 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분산 안에 재료 분산과 구조 분산이 있다. 그래서 재료 분산은 광섬유 재질인 유리나 석영 등의 굴절률이 전파하는 빛이 파장에 따라 변하면서 생기는 분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매질에서 굴절률의 파장에 의존하고요. 재료 분산은 광섬유를 통해서 전송되는 신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조 분산은 전파 모드마다 다른 위상이나 군속도의 파장이 원인이 되는데요. 구조 분산은 광섬유 내의 빛과 광케이블이 이루는 각의 파장이 변화에 의한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도파로 분산이 있는데요. 광원의 스펙트럼 구성과 관계없이 도파 간 구조 또는 재료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모드 또는 빛의 주파수가 다양한 속도로 퍼지면서 나오는 분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좀 전반적으로 헷갈리니까요. 모드 간 분산과 모드 내 분산으로 구분하시고요. 색 분산은 재료 분산과 구조 분산이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광신호가 가면은 신호가 점점 이렇게 약해집니다. 신호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증폭해 줘야 되는 거고요. 신호가 약해지는 거는 신호 로스라고 하고요. 감소. 여기서 얘기한 분산은 신호가 가면서 점점 이게 좀 이렇게 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퍼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과 손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광케이블에서는 이제 분산이 발생하는데요. 서로 다른 파장이 구성되어 있는 광파가 매질 통해서 다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광신호가 옆으로 퍼지면서 매질에서 굴절 파장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일사파가 들어오면은 광신호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요. 이거는 그 멀티모드 광케이블의 이해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빛에 나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싱글 모드 광케이블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퍼전 시프트 파이버에서 광의 그 분산을 0에서 만큼 파장을 영분산이라고 하고요. 이 영분산에 대해서 이 영분산을 1310의 그 분산을 1550 나노미터로 이제 이동시킨 거를 디스퍼전 시프트 파이버라고 하고요. 넌제로 디스퍼전 파이버는 요게 0이면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포웨이브 맥싱이라서 요 신호가 2개나 3개가 같이 겹치면서 새로운 신호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주노트 파란보에서 색깔이 약간씩 그 속도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조정하기 위해서 0보다 약간 위아래로 두면서 요걸 조정하는 거, 그거를 이제 NGS DSF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주로 DWDM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균일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케이블이 DSFX 케이블이고요. 분산을 방지하는 그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SF에서 이제 NGS DSF로 이제 발전한 겁니다. 광 케이블은 광 신호가 광선 케이블을 통과할 때 빛이 넓게 퍼지는 것이고, 분산은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송될 때 최대 거리를 제한하고 다른 쪽 끝에 수신되는 신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DSF 케이블을 주고 이걸 좀 더 개선된 게 NZ DSF 케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산의 0점인 파정을 1410에서 1550으로 옮긴 거를 DSF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DSF 케이블의 색깔별로 조정을 더 해주기 위해서 딱 0을 안 떨어지게 해서 위아래로 약간씩 움직여 조정을 해준 거, 그거를 NZ DSF 케이블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드간 분산은 다중모드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주로 다중모드 광섬유입니다. 그래서 빛의 쿼를 전파하면서 여러 모드 또는 경로를 사용하는 건데요. 각 모드는 각각 다른 경로를 따르고 다른 이동 거리를 이동해서 수신처에서 다른 모드로 도착해서 도착 시간이 펄스 확산 및 중첩 등을 유발함으로써 신호 왜곡 및 신호 품질이 저하되면서 나오는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드 간 분산은 다중 모드다. 모드 내 분산은 주로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 나오는 거고요. 다른 파장, 빛의 섬유를 통해서 전파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섬유 재료의 굴절률 및 스펙트럼의 의정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모드가 분산은 모드마다 전파의 경로 시간이 다른 다중 모드 광섬유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모드 내 분산 또는 색 분산은 서로 다른 파장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파장이 여기 있으면은 색깔이 다 틀리고 여기에 대한 속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산이 모드 내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 케이블은 색 분산이 낮기 때문에 왜곡이 적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요. 멀티 모드 광파이버는 색 분산이 높기 때문에 거리가 더 짧게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전송로상의 구조 분산, 도파로 분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광섬유의 구조의 변화가 생겨 빛과 광 케이블이 이루는 각에 따라 변해 생긴다. 실제 전송로의 경로의 길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도착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광 펄스가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고 모드 사이에 전달되는 전파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모드 간 분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중 모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드 간 분산.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신 것처럼 모드 사이에 전달되는 전파 속도의 차이 때문에 분산이 발생하는 거고요. 모드 간 분산은 다중 모드, 모드 내 분산은 단일 모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광섬유 시스템에서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 주로 이제 광 분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제한이 된다. 광 속도나 광 손실이 해당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분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손실과 여기 전반사, 여기 굴절 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OTDR,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터 광 케이블 계측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OTDR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선로의 특성, 접점, 손실, 고장점을 찾는 장비가 되는 거고요. 광선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광 커플러를 이용하여 광선로를 연결하고 네일리 산란 반사에 의해 후방 산란법으로 인해서 광선로의 손실을 측정합니다. 광선로의 광펄스들이 입사시켜 되돌아오는 파형들에 의해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한다. 그래서 광섬유에서 돌아오는 파형에 의해서 시간형으로 측정하는 게 OTD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TDR 원리, 여기 보면 OTDR 쐈을 때 여기 커넥터가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튀는 거 볼 수 있고 끊어진 점에서 이렇게 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선로에 들어온 시간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요. 요거는 S는 VT가 돼서 T는 V분의 S가 돼서 V는 3 곱하기 10의 활성으로 놓고 요 거리를 둬서 돌아오는 시간과 관계로 해서 어느 지점이 끊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게 OTDR 되겠습니다. 4번은 이거 나왔을 때 좀 두 개가 다 정답을 취하는 건데요. 광통신의 유지보수, 광통신을 구축을 하고 나서 광통신의 유지보수 계측기가 아닌 것은인데요. OTDR이나 옵티컬 파라미터로 광통신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그러니까 광 케이블이 있고 종단에 계측기를 넣어서 이거 측정하는 거. 측정할 때 OTDR로 쓸 수도 있고요. 옵티컬 파라미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광 융착 접촉기는 중간에 광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 장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거리가 멀어서 얘는 답이 아니고요. 솔로 분석기는 광 케이블이 아니고 구리동선 기반의 UTP에 대한 오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융착 접속이나 솔로 분석기에서 이거는 모두 정답을 처리한 것으로 그 당시에 그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3, 4번 모두 정답 처리보다 다 정답을 처리해 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융착 접속기, 솔로 분석기, OTDR, 옵티컬 파라미터 형상 보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2024년에 CBT 문제를 보면요. 여기에 OMR, OCR, MICR, OTDR 있으면 OTDR 뽑아내셔야 돼요. 이건 계측기잖아요. 계측기. OMR은 옵티컬 마크 리더잖아요. 리더. OMR 카드로 우리가 그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OMR이고 OCR은 광학 리더기잖아요. 광학 문자 판독기잖아요. 광학 문자 판독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옵티컬 캐릭터 리더고요. MCR은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잖아요. 매그네틱 잉크 MAGNETIC 매그네틱 잉크 캐릭터 매그네틱 잉크 캐릭터 리더잖아요. 리더. 그래서 이런 거 용어 꼭 다 잘 구분해서 쓰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강의 뒤에 정보통신 기사 실기에서 정리한 자료 계속해서 붙여드리니까요. 정보통신 기사 실기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광통신 계측 및 측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통신 계측은 그 OTDR로 많이 하고 있고요. OTDR은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항목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1번 광 케이블 측정 장비 OTDR에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해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OTDR 원어 측정 용도 4가지, 광속유 케이블 접속 지점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 2가지. 어떻게든 혼용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OTDR은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터 광 펄스 측정기입니다. OTDR 측정 용도 4가지, 광섬유 케이블에 대해서 전송 손실에 대한 감쇄 정도 측정하는데요. 싱글 모드 케이블, 주로 OTDR은 싱글 모드 케이블 측정하는 거죠. 왜냐면 그 외부에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 멀티 모드 케이블은 주로 내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주로 킬로미터당 0.3dB에서 0.4dB 정도 감쇄가 되는데, 이렇게 10kg가 있으면은 그래서 0.3dB면 약 3dB 정도 감쇄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감쇄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 개소당 접속 손실에서 이걸 콘넥터 손실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콘넥터가 있으면 콘넥터마다 약 0.2에서 0.3dB 정도 감쇄가 되고, 광 케이블에 대한 중간에 단선 어떻게 끊어졌는지 또는 전체 광 케이블에 대한 총 손실을 구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OTDR의 주요 용도는 광섬유 손실 접속점까지의 거리와 접속 손실, 접속점으로부터 반사되는 광섬유가 파손된 경우에 파손 지점까지의 거리나 고장점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OTDR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원리 2가지는 후방산란법에 의해서 백스캐팅 메소드, 컷백 방식 또는 투과 측정법 방식을 사용합니다. 2번 광섬유 분산을 이용한 산란 측정하는 장비 OTDR입니다. OTDR 광섬유 분산을 이용해서 산란 측정하는 장비 위에서 얘기한 OTDR이고요. OTDR의 용조와 측정 방법을 어떤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가 응용인 건데요. OTDR은 광섬유의 장애점, 고장점 또는 손상 등의 유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계측 장비로서 후방 산란법, 그러니까 여기 광펄스가 여기 신호 광빛이 가서 여기서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이 후방 산란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TDR 여기 접속점이라든지 커넥터 손실점 등을 하고 여기가 종단 지점에 이렇게 스플라이싱 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OTDR의 기술의 원리는 광섬유에 존재하는 작은 결합들 및 불순물들에 의한 후방 산란, 이걸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방 산란법에 의해서 광섬유 내에 반사되어서 오는 커넥터라든지 접속점에 대한 반사점을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TDR은 어디서 종단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접속점이라든지 접합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OTDR 추적은 설치 시 문서와 비교해서 전체적인 그 고장점이라든지 위치 어디에 좀
그 감쇄가 많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은 광 케이블 손실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로 안에 용어를 쓰시오. 광섬유 케이블의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은 투과 측정법과 후방 산란법이 있다. 투과 측정 방법은 광파워미터를 이용해서 광파워미터로 이렇게 광에 대해서 광을 쏠 수 있는 파워미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하는 컷백 방법, 그러니까 중간에 얘를 자르고 측정하는 게 컷백 방법이라는 거고요. 이것과 또는 중간에 OFD라고 해서 OFD에서 얘를 삽입해서 측정하는 삽입 방법이 있고 후방 산란법은 주로 OTDR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OTDR 후방 산란법. 문제 5번 광케이블의 접속 지점에 대한 손실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앞에도 나왔죠. 삽입법, 컷백법, 후방 산란법 꼭 정리하시고요. 문제 6번 광케이블 관련하여 주요 측정 항목 3가지 쓰시오. 투과 측정법, 후방 산란법, 주파수 삽입법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광케이블에 사용하는 주요 측정 방법에서 전반적으로 측정 방법을 묻는 것이고 손실 측정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에 손실과 여기 기본적인 측정 방법을 구분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7번 다음 설명하고 있는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다중모드 광섬유의 대역폭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RF 신호로 여기 RF 신호가 핵심입니다. RF 신호로 변조된 광펄스를 광섬유 속에 전파시키고 그 진폭 변화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파수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메소드에서 주파수 영역 측정법, RF 신호로 변조된 광섬유를 광섬유에 전파시키고 이와 같은 진폭의 변화에 의해서 대역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측정하는 방법을 쓰시오에서 광섬유 내에 전파되는 광의 일부가 프레넬 반사와 레일리 산란에 의해 입사단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그래서 후반 산란 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용하여 광섬유의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이런 방법을 후방 산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모드 광섬유는 주로 컷백법, 삽입법 또는 후방 산란법을 측정하는 거고요. 다중 모드 광섬유는 주파수 영역법을 주로 측정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광 커넥터의 측정은 삽입법이라든지 후방 산란법, 반사 손실은 반사 손실 측정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핵심을 말씀드리면 다중모드 광섬유는 주파수 영역 측정법으로 측정한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컷백법, 삽입법, 후방 산란법은 단일 모드에 주로 사용한다. 단일 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광섬유에서 광섬유 케이블의 성능을 측정하는 원리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서 쓰시오라는 건데요. 다중모드 바로 나왔죠. 광섬유의 대역폭을 측정하는 방법 외 하나로 RF 신호에 변조된 광펄스를 광섬유 내부에 전파시키고 그 펄스의 진폭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 주파수 영역 측정법이라 했죠. 여기 주파수 영역 측정법. 4번 광섬유 내부로 전파하는 광신호의 일부가 프레넬 반사, 레일 반사에 의해서 되돌아와서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후방 산란법입니다. 후방 산란법. 그래서 주파수 영역법은 주로 멀티모드 광 케이블에 측정하는 거고요. 후방 산란법은 접속 전 지점을 많이 하는 거고요. 파워미터는 전체적인 광 파워 손실. 파워미터를 이용해서 중간에 여기 그 송신점과 수신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루프를 걸어서 이렇게 쏴서 광파워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양측에서 광파워미터를 해서 쐈을 때 수신이 몇 dB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0번 아래는 OTDR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A, B, C, D점이 생기는 원인이 각각 무엇인지를 보기를 참조해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A 부분 처음에 쏜 부분이기 때문에 근단 프레넬 반사라고 하고요. B 부분 후방 산란, 파형이 되돌아오는 후방 산란법에 의한 측정 방법. 여기 C 부분 약간 꺾였죠. 그래서 접속점이 있기 때문에 접속 손실에 의한 손실 측정. D 부분은 이게 파형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고장점, 광 케이블이 끊어진 종단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 접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접속 부분을 넣어주시고 후방 산란법 이렇게 넣어주시고 근단 프레넬 반사 여기 제일 초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단 프레넬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아래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OTDR 계측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드존 종류 3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니셜 데드존, 이벤트 데드존,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을 쓰면 돼요. 이 3가지는 꼭 정리하시고요. 이니셜 데드존, 그래서 반사광 발생 지점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데드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펄스에 대해서 나온 데드존이고 입력단에서 측정이 불가하고 다 작아서 다 좋은 거죠.
그래서 OTDR 입력당 커넥터에서 발생하는 반사각 및 그 반사각에서 발생하는 수신 파형이 꼬리를 당겨서 측정이 불가능한 입사 거리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데드존은 이벤트 피크점에서 1.5dB 이상인 D점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피크에서 1.5dB 이상 점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벤트 시작점부터 이벤트 피크 지점에서 1.5dB 내려온 지점 사이의 거리로 선형에서 반치 점폭을 나타내고 이벤트 데드존이 크면은 당연히 잘 검출이 안 되는 거죠. 헷갈린 건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인데요. OTDR 파형과 가상 직점의 0.5dB, 여기 0.5dB에 있는 그 점인데요. 이것도 다 작을수록 좋은 거고, 이벤트 시작 전부터 이벤트 후 선형화된 OTDR 직선을 가상으로 이벤트 구간에 그려서 가산의 직선과 실제 OTDR의 간격이 0.5dB 지점까지 거리로서 인접 이벤트를 측정하지 못하는 거리가 되는데요. 이렇게만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이 있는데 여기 커넥터가 연결이 돼 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광 접속을 했어요. 그런데 커넥터와 요 스플라이서, 요 스플라이싱 된 거가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서 요 그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에서 여기 되게 짧은 사이에서 접속이 되면은 OTDR은 요 스플라이싱 된 부분을 측정할 수 없다. 요게 어떻게 보면 요 0.5dB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요 부분을 이제 측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다시 여기 커넥터 페어가 된 부분과 여기 스플라이싱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충분히 길면은 OTDR은 요걸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감지대는 요 부분이 이제 불감지대가 되는 거고요. 요것이 너무 짧으면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감쇄가 일어났을 때, 감쇄가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감쇄가 일어나니까 이게 탁 튀는 거고요. 이렇게 감쇄가 일어났을 때 탁 튀었다가 다시 이제 그 스플라이싱 되면서 이제 다시 연결되는 건데, 그 사이에 그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감쇄, A 데드존,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이라고 합니다.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의 그 불감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주요 특징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ADZ는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에서 감쇄가 큰 구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